안녕하세요, 용태래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용인의 아주 오래된 타운하우스를 와봤는데요. 이 타운하우스는 최소 30년 이상 너무나도 큰 구축이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실 고객님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구부 2분과 반려견 5마리 이렇게 함께 할 공간을 찾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면서 한적한 타운하우스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게 오래되었고 문제가 많았던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공간을 하나하나 제가 전후 비교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입니다. 현관부터 아주 고급스럽게 변경이 되었죠. 일단 전체적으로 타일을 1200에 600 타일로 시공을 했고, 벽 바닥에 매지라인도 함께 맞췄습니다. 이 공간은 현관이 좁다고 하면 좁고 넓다고 하면 넓을 수 있는데요. 이쪽에 조그만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반원 형태로 되어 있고 수납하기도 상당히 애매했어요.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벽을 막고 수납 공간이 채워져 있었죠. 이건 너무 낭비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쪽 면으로 수납 공간, 그리고 이 안으로도 조그맣게 뭔가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을 만들고 이곳에 창호를 하나 설치함으로써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실의 수납 공간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보였는데 신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60평대 타운하우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그맸습니다. 바로 이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정말 작다고 느끼실 텐데요. 통로는 넓은데 수납 공간은 작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통로를 줄이고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현관 부분을 보시면 원래 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굳이 이 공간을 비워둘 필요가 없었죠.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었고, 고객님께서 이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주고 이곳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뭐 신발을 갈아 신는 공간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반려견들의 목줄을 다시 맨다거나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상부 그리고 하부에도 같이 수납 공간을 넓히면서 이제 원래 있던 신발장 그 공간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을 재탄생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공간보다 협소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신발장은 아주 큰 거울 문짝 2개를 활용해서 조금 더 공간감을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많은 상업 공간에도 활용하듯이 거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실내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복도 공간이에요. 일단 중문 같은 경우에는 부분 간살을 좀 두어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전체적인 색감은 라이트한 그레이 그리고 베이지가 조금 섞인 대리석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너무 차가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일단 이쪽 벽면을 보시면 우드, 그리고 중문 또한 우드인데 채도를 조금 뺀 그런 우드를 그레이와 함께 배치해서 컬러감이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색감을 배치했습니다. 이쪽 공간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원래 텅 빈 공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피는 큰데 뭔가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텅텅 비어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항상 집에 들어오시면 외투나 이런 것을 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러를 여기에 배치를 할 수 있게 해서 집에 바로 들어오시면 스타일러에 외투 같은 것들을 바로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옷장 혹은 수납 공간이 될 수 있게 시공을 해서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이제 무광 페트 재질, 민자 재질로 들어가면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닥과 비슷한 콘크리트 화이트 재질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인 컬러의 일체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벽체를 보면 이 전체적인 그레이 컬러에서 따뜻하면서도 시크한 우드, 이게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한 면만 포인트가 된다면 상당히 떠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거실로 가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보셨나요? 제가 걸어온 길? 지금 전체적인 그레이 컬러에서 큰 기역자 공간이 모두 우드로 배치가 되었죠. 정면 혹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거대한 포인트가 되면서 아주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을 함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의 포인트는 바로 이 꺾인 면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아올 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너무 면과 면이 딱딱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었고요. 그리고 중앙을 타공을 하고 스위치 콘센트, 인터폰 등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밑에는 DP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상부에 조명을 쏘아서 이 공간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했어요. 이 공간을 쭉 보시면 바로 이곳은 템바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템바보드로 이루어진 거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거실을 정면에서 봤을 때 TV의 중앙 공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TV의 중앙 공간이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공사 전 사진을 봤을 때도 알겠지만 이 공간에 아주 큰 난로가 있었습니다. 이 난로를 없애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층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아래층에서 오는 난로의 연통도 함께 있었고 그거는 없앨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적벽돌, 구운 벽돌로 단열을 하면서 기둥을 만들었고요. 그 기둥의 끝부분 그리고 벽 끝의 중앙을 센터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모두 이런 평면이라면 상당히 어색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공간에 포인트를 두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비록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템바보다 끝나는 면과 벽면 끝, 이곳에 센터를 놓아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집이던 TV 공간이 센터에서 살짝 치우쳐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나머지 공간을 이런 템바보드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테리얼들을 이용해서 센터를 잡아주면 전혀 어색하지 않고 포인트도 되고 아주 균형 맞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아래에도 선반을 넣으면서 조명을 함께 넣어드렸어요. 조명이라는 거는 상중하 모두 충족을 하면 가장 조화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상부엔 조명이 있고 그리고 이곳 하 면에도 조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들 수 있게 했죠. 그렇다면 중은 어디에 있냐? 아까 그 곡선 부분의 상부 다운라이트 조명이 바로 중이죠.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조명의 기본 원칙 상, 중, 하를 적절히 활용한 그런 조명 계획이 실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조명을 조금 더 파보기로 할까요? 정면에는 바깥이 보이는 아주 이쁜 창이고 이제 천정을 보시면 저희의 시그니처 조명이 있죠. 간접 조명입니다. 사실 타운하우스라고 하면 보통 천정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도 천정고 높을 것을 예상하고 엄청 웅장한 계획을 세웠으나 이 거실 공간의 천정이 너무 낮았습니다. 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2.1m 밖에 나오지 않는 천장 공간이었고요. 이것을 뜯어봤더니 사진처럼 천정고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고를 올리면서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답은 우물 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천장까지 공간은 2.3m 밖에 나오지 않아요. 보통 요즘 아파트도 2350 정도가 나오는데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물 천정을 아주 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끝에 에어컨 자리가 있어야 될 거를 복도 위치로 옮기고 최대한 창호 쪽으로 옮겨서 우물 천정을 확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가운데 다운라이트를 두지 않고 중간에 단을 살짝 내려서 중간 간접 조명, 즉 사면과 중앙 커튼 박스 이렇게 천장 조명을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간접 조명이 완성이 되고요. 이 간접 조명을 사용하면 고급스러우면서도 은은한 느낌, 누워 있어도 눈에 부시지 않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컬러의 대비 그리고 조명 계획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컬러의 대비가 이 정면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배치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어입니다. 도어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공간 자체는 1200에 600 타일의 고급스러운 그레이 느낌과 채도가 살짝 빠졌지만 따뜻한 느낌의 우드 컬러가 매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간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문틀이 있죠. 근데 문틀 자체를 타일로 덮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텝 도어를 시공을 했는데요. 이 윗공간 자체는 옹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철거할 수 없는 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만큼 벽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윗부분에 인방을 감싸고 그거에 맞춰서 문을 똑같이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도어를 시공을 했을 때는 문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에서 이 윗부분이 상당히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테리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산 문제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산을 조금
좀 투자한다면 이렇게 라인이 세로로만 이어지는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주 멀리서 봤었을 땐 라인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타일이 옆면까지 파고 들었기 때문에 문짝만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고급스럽고 문이 타일 안에 파묻혀 있나? 라는 착각을 들 수 있게 시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스텝도어를 만드는 거는 사실 큰 일은 아닙니다. 즉 저희 디자이너가 컨택한 이런 타일 그리고 이 우드, 색상과 무늬, 간지 등을 종합해서 매칭을 했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손잡이도 항상 스타일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공간의 메인 주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객님께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주방이었어요. 그런데 주방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째, 싱크볼이 2개 이상이어야 된다. 둘째, 식탁은 놓더라도 따로 노부부 둘이 간단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식사 공간이 필요하다. 셋째, 인덕션은 있고 하이라이트로 샤브샤브나 이런 식사를 하면서 함께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넷째, 냉장고는 무조건 2대 이상이 필요하다입니다. 어느 정도 한정된 공간에서 구조 변경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당히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저희의 역할이겠죠. 저희도 처음에는 더 좋은 디자인 그리고 더 좋은 방안을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생활하던 패턴이 크게 변경이 되면 적응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디자이너로서 디자인만 이쁘고 동선만 완벽히 된다면 끝! 이런 방향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연령대고 어떤 의지가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생활 패턴을 많이 바꾸기 어렵고 동선을 많이 바꾸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게 시공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기존 공간을 보시면 기역자로 꺾여서 있는 주방이었어요. 60평대 치고는 상당히 좁죠.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 중앙이 뻥 뚫려 있고 앞쪽 공간에 중문이 있어서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역할이었어요. 중문 윗부분의 이 벽은 철거할 수 없는 벽이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거실과 주방에 일체화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분리된 거실과 주방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성이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공간이 탄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째,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큰 조건, 개수대는 무조건 2개가 있어야 된다. 고객님께서는 손님이나 가족들이 왔었을 때 이 공간 하나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메인 그리고 뒷공간에서 수전은 서브로 활용을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주방에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큰 냉장고 2대가 있다고 하셔서 이 공간은 이미 개수대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 냉장고를 열 수 있고 저쪽으로 돌아서 냉장고도 열 수 있는 이런 투웨이의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이곳에는 인덕션이 기존 사용하시던 휘슬러, 아주 좋은 제품이죠. 휘슬러 인덕션을 설치를 했고 이 앞에는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시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가임에도 그만한 값어치를 하니 아일랜드형 싱크대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정말 크고 거대한 아일랜드 이런 소품들이 곳곳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부장 같은 경우도 우드 색상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면서 미드, 콘크리트 그리고 타일 이런 것들이 잘 믹스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오셔서 보셔도 하부에는 우드, 중앙에는 그레이 칸스톤 그리고 상부에는 다크 그레이 콘크리트 색상 이렇게 컬러를 조화롭게 매치해서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너무 차갑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간이 바로 하이라이트 공간이에요. 고객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샤브샤브나 찌개류를 꾸준히 따뜻하게 드시기를 원하셨고 직접 이 하이라이트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꺾인 부분, 이 공간에 고객님 2분이 간단히 식사를 하실 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부를 드려냈고요. 그리고 이곳에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 공간이 식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혹시 이 공간 자체가 좀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천장을 볼까요? 네, 보통 타운하우스, 즉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천장고가 상당히 높아요. 보통 막 5m, 6m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실제로도 여기도 5m 정도가 됐습니다. 거실만 빼고는 상당히 높은 층고였어요. 그래서 이 층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너무 높으면 난방 효율, 냉방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높이가 가장 적정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2.5m까지 높이고요. 최고 높은 공간은 1m 공간을 주었습니다. 이 공간 자체도 기울기를 저희가 스케치업으로 따져보면서 가장 어울리고 간접 조명의 각도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높이로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 자체를 확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나 그건 너무 투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공간을 만들고 거실에서부터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결국 이 조리 공간은 상당히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자체도 거대하게 만들었지만 이 공간을 천장에 받쳐주면서 이 한정된 스페이스 안에서 가구들을 배치하면서도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테리어가 가장 선호하는 간접 조명 형태도 같이 포함이 되었고요. 네, 거실 욕실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원래 공간은 어땠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공간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모두 돌로 되어 있었고 욕조 형태가 2개 되어 있었죠. 예전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겠지만 지금은 약간 목욕탕 같은 느낌이 많이 들리는 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 건데요. 고객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전이나 도기류를 특별한 것을 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매입 수전, 타일 세면대 이런 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을 배제한 채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것을 배제했음에도 상당히 인상 깊은 욕실을 탄생시켰습니다.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 공간이 원래 사우나실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벽이 이렇게 크게 막혀있고 조그마한 창문 하나 뚫려 있었었죠. 사우나는 하지 않으시고 전기세도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라고 좀 여쭤봤더니 파우더룸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거울, 하부에는 수납 공간, 그리고 상부에는 파우더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판을 얹었고요. 그리고 콘센트도 함께 매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 공간이 뚫리면 너무 어색하고 공간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로 시공해서 실제로 벽은 막혀 있으나 개방감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양변기 위치는 저희가 웬만하면 크게 바꾸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이쪽 공간을 보시면 쭉 조적 선반이 벽 따라서 갔어요. 짐이 많다는 고객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공간에는 무엇이든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샤워 부스의 도어는 무조건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통유리에 파티션을 만들어 드리고 샤워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남자분 고객님께서 상당히 키가 크세요. 그래서 면도경도 고객님 키에 맞는 위치에 시공을 했고요. 전체적인 타일은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 타일은 베리굿 타일에서 이제 취급을 하는 타일인데요. 간지가 상당히 세죠. 진짜 천연 대리석 같은 느낌을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한 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한 부분, 연한 부분이 마치 천연 대리석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포인트를 주고 싶거나 욕실 벽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일이라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와보시면은 이렇게 조적 선반이 이어져 있고요. 이쪽 공간이 바로 세면대 공간이에요. 사실 이 공간에 세면대 타일로 만들고 매입 수전을 만들면 상당히 이뻤겠는데 그래도 고객님께서는 하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걱정을 하셔서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플랫 세면대 그리고 스테인리스 서스 수전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관문까지 공간도 상당히 많이 남죠. 그것도 조적 선반을 하고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플랩과 유리장을 함께 믹스 매치해서 일자로 쭉 거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자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욕실은 두 분이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넓은 공간이라 파우더룸, 샤워 공간, 양변기, 세면기 공간을 각각 적절하게 배치를 했는데요. 안방 공간은 정말 좁았습니다. 이게 과연 60평대 타운하우스의 공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안방 욕실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고객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반신 욕조였습니다. 그냥 큰 욕조 말고 반신 욕조가 있었으면 좋겠고 샤워 공간도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30평대 아파트 기본형 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재해석을 했는지 한번 이 디자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을 보시면 크게 붙박이장이 있죠. 이 뒷면이 조적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붙박이장 공간을 욕실 공간으로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이 붙박이장만한 공간이 욕실 공간으로 치환이 된 거죠. 자,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원래 붙박이장 공간이었죠. 근데 반신욕조가 원하신다. 그리고 반신욕조 모델도 정확히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반신욕조 모델을 넣었고 이 공간은 조적을 쌓아서 이렇게 앉거나 바디워시라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공간을 보시면 이 반신욕조의 수도 공간이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적벽을 세웠고 그 공간이 욕실, 샤워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적벽을 조금 연장을 하면 샤워 공간 자체도 넓어지겠죠. 그래서 샤워 공간 뒷벽을 넓게 만들어서 샤워 공간도 최대한 여유롭게 시공을 했고요. 당연하게도 이쪽에도 조적 선반을 쭉 끝까지 잇고 그 위에 세면도구, 샤워용품 등을 올려놓을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상부에도 플랩장 그리고 간접 조명을 활용을 하고 거실 욕실과 같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60평대 안방 욕실 치고는 너무 좁은 공간이었으나 맞은편 방 붙박이장의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좀 넓게 만들 수 있었고 기존 욕실, 즉 정말 협소한 욕실보다는 좀 넓어진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정말 전후가 획기적으로 바뀐 그런 현장이었죠. 저희가 노후를 대비하는 고객님들의 많은 요청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컬러와 질감 이런 것들을 함께 매칭하면서 가장 완벽한 현장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실제로 딱 보셨을 때 너무 고급스럽다, 돈 쓴 보람이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보람찬 현장이었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